우리가 어릴 때 아무도 건강한 정서적 안녕을 쌓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친절, 함으로 가득한 지원을 해주는 가족 환경에서 자랄 행운이 있었다면 꽤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로 인해 이 연약하고 약한 자존감의 일면이 기복을 겪을 수도 있다. 특별해지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재, 가능하고 신체적으로 완벽하고 용기 있고 의기양양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검증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의존하게 되는 자존감을 발달시키게 된다. 누군가가 나를 거절을 하면 나는 더 이상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어진다. 내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나는 그 일을 더 이상 잘하는 것이 아니다. 친구가 나를 떠나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절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는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말해주는 신호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단계를 설명한다. 낮은 자존감을 발견하는 5가지 단계. 자존감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믿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를 최악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다. 전자는 눈먼 자부심이며 두 번째는 자존감이 낮다는 명확한 신호이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믿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는지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검증을 받는 데에 집중할 때 나타난다. 이것은 최대한 우리가 피해야 할 고통의 원천이다. 이제 우리의 자존감이 건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노력에서 부모님과 선생님의 지지를 구해왔다. 우리가 실수하면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실패 및 실수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특정한 일들을 하기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낮은 자존감은 무엇보다도 이상하게 너무 많은 두려움을 드러낸다. 먼저 극복해야 할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실수는 나쁜 것이 아니다. 실수는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을 돕는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어설프다고 명명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 단정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2. 신경과민. 기분 나쁨, 무기력함, 예민한 신경은 종종 낮은 자존감과 심지어 우울증을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희망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이 상태는 위험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목표가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라. 일상적인 습관과 친구들을 바꾸고 새로운 작업과 취미생활을 하라.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인 목소리들을 끄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3. 남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는 필요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한 바 있다. 이는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말해 준다. 가끔씩 외부의 칭찬을 받는 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할 때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자신만의 행동을 하라. 고독의 순간을 즐기고 무엇보다도 자기 확신을 갖자.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을 일을 누군가가 요청할 때 거절하라.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조절해야만 한다. 4. 세상의 짐을 짊어지는 것과 자기 비난을 하는 것.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아이가 학교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뭔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서인 것만 같다. 부모님이 아프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말한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하거나 거절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한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세상의 짐을 어깨에 모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에 책임이 모두 있는 것은 아니다. 짐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라. 단순한 것들을 감사하라. 자기만의 시간을 찾고 스스로를 분석하는 것을 멈추자. 5. 희망의 결여. 당신이 8살이든 80살이든 상관없다.
사람은 항상 일종의 계획이나 야망이 필요하다. 우리는 삶의 색깔을 더하기 위해 희망과 꿈을 필요로 한다. 희망이나 목적의식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면 자존감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돌보자.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많은 경우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엄격한 일상에 빠지고 외부의 자극이 결핍되며 내적으로 좋은 기분을 느끼지 못해서이다. 새로운 열정을 찾아라. 새로운 방향으로 가보고 계획을 짜보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라. 새로운 친구들은 가끔 마음을 위한 최고의 약이 된다.